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네. 9시 30분에 대통령실 네. 기자들 사이에 곧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뭔가 네. 뭐 발표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떨어졌고 10시 25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죠. 10시 25분 선포했으니까 지금 12시 25분이니까 딱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2시간이 지났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절차를 안 거쳤다면 예. 그거는 절차적으로 지금 계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비상계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비상계엄의 그 절차도 네.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고 불법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밑에 자막을 취니쿠테타 네. 그리고 국민 상대 내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취니쿠테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듯이 절차적으로도 지금 요건을 못 갖췄고 또 하나는 국회 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계엄을 하면 국회에 반드시 통고를 하고 통고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회 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20분 전에 제가 보고 왔을 때는 국회 정문은 차단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육군 수송차가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헬기는 착륙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일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라고 네. 뉴스 자막이 나오던데 네. 글쎄요. 하여튼 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네.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네. 의원들의 그 헌법에 따르면은 그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면은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하고 네. 국회는 제재계엄 과반수 출석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줘야 된다. 즉시 네. 거기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내란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 5.17 쿠데타 네. 거기에 관련된 그 재판에서 그 친위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다라고 네. 법원에서 판결했거든요. 네. 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라는 거죠. 네. 내란죄고 여기에 동조하는 군 지휘자들이라든가 경찰 지휘관들도 내란죄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당연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실체를 알고 네. 저항을 하고 이거를 막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자막에 계속해서 취니쿠데타 국민 상대 내란이라는 걸 계속해서 자막에 하는 게 이 사태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막을 계속해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예. 이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지금 내란하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절차적으로 요건을 못 갖춘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하거나 내지는 뭐 찬동해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향후에 지시를 받아서 무슨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거나 군이 움직였을 때 이건 추후에 내란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서울대 법대 한인석 교수도 네. 군이나 경찰이나 공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를 해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 네. 5.18 재판 때도 군수뇌부가 처벌을 받았듯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그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이 네. 경찰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네. 만약에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내란죄에 동조하는 거고 맞습니다. 형사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걸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명백히 군과 경찰 그리고 강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일 쿠데타이고 국민 상대 내란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지금 방송 중이야. 예전에 근무하던 친구인데 방송하러 나온다고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 친일 쿠데타라는 점과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그분들이 군과 경이 동조를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지금 정군 전역에 주의관 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결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박안수인가요? 네네. 육군참모총장 임명이 임명을 했다. 됐죠. 네. 제가 하여튼 백과사전에 친일 쿠데타라는 용어를 찾아봤더니 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네.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네.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네.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들어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문을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바로 그렇죠. 통보하고 그렇죠. 국회 요구가 있으면 해제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를 막고 있는 상태고 군에 지금 국회 의사당 뒤편에 착륙한 헬기들이 아마 특전부대 출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국회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죠. 지금 계엄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죠. 일단 하여튼 조선비즈, 네. 조선비즈에서 최근에 보도한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조차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네. 모르고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조차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할 거라는 거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담화를 썼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까 담화가 짤막했지만 담화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와서 읽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준비를 했을 텐데. 어쨌든 조선비즈의 기사에 의하면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보안을 유지를 했고 30분 전에야 하여튼 일부 참모들한테 그 내용이 알려졌다. 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하여튼 한 사람한테 보안 유지를 시키면서 뭐 작성을 지시를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게 오늘 준비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9월 달에 9월 달에 민주당에서 친일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를 했잖아요. 계속 언급이 됐죠. 비상계엄을 지금 국방부 장관, 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전부 충안구 출신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충안파죠, 소위 그렇죠. 충안파.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 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그 지휘부에 충안구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하나의 이래로 새로운 사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40여 년 만에 사조직이 등장을 했고 이상하다. 그리고 왜 걔네들이 당시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뭔가 작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리고 군인들 지금 이게 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상황이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리고 군인들이 따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기망이었던 거죠.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대국민 그러니까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이런 걸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를 따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지금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이걸 척결한다고 이렇게 뭐 좀 체포할 것처럼 얘기를 나오는데 그것도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과거와 달리 뭐 법원이 영장을 이렇게 섣불리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 146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다라는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네. 146명이면 아직 과반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모여가지고 바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아, 글쎄요. 네. 국회에 계셨잖아요. 국회에 계셨는데. 아니 모이면은 국회의장이 네. 국회의장이나 뭐 부의장이나 네. 그 주재를 해가지고 예. 하여튼 요건이 되면은 당연히 의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150명만 넘어가면 바로 과반 아까 요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반 출석에. 네네. 잠깐만요. 맞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적의원이 지금 299명이죠. 300명. 300명인가요? 네네. 그러면 15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3명이 모자른 146명이라고 그랬죠. 네, 4명이 모자른 상황이네요. 4명이 모자란 상황이죠. 지금 한 명씩 모여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문은 아까 닫혀 있었는데 이 다른 문 쪽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기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방송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총을 겨눈 군인들 앞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비상계엄 철폐하라라는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요. 국회 앞에서요. 예, 예. 혹시 우리 그 PIP 파갖고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거? 네네네. 아니 거꾸로 보여주세요. 그 국회 상황을 보여주고 여기 저기 이 스튜디오를 저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갑자기 9월부터 계속해서 친위 쿠데타를 할 거다.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못하게끔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계속 김민석 의원이 강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얼토 당토 안 네, 1980년 하여튼 5.17 쿠데타 이후에 43년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었는데 네. 80년이니까 44년 만이죠. 44, 네. 44년 만이고 44년 만에 아니 어떻게 이런 개명천지의 비상계엄이냐. 네. 김민석 의원이 오버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결국 네. 김민석 의원도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종북 세력이라는 뭐 용어는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야당을 가리키거나 야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네. 국민들 윤석열 반대 세력을 가리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척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 궁지에 몰리고 본인이 탄핵 국면으로까지 내몰리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졌다. 저는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그러더니 드디어 오늘과 같은 사달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은 빌미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검찰 정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 정권을 떠받치는 세력이 검찰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추 세력이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일 탄핵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장, 3차장 뭐 등등 주요 간부들이 여기가 탄핵이 되면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수족처럼 움직일 세력이 없어지는 것 기지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이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무혐의 줬죠. 네. 그리고 명품백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무혐의 줬죠. 불기소 처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느냐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돼 있어요. 예. 따진다는 건 뭐냐면 기록이 공개된다는 얘기예요. 기록이 공개되면 이게 그동안 왜 처분을 못 했겠어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되니까 처분을 못 한 거거든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취임해갖고 뭐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을 하지만 자기가 있는 동안에도 처분을 못하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출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오직 했으면 명태균 씨가 오늘 나 특검 받게 해달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명태균 씨가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데 특검 저항할 방법이 여당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특검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 제가 보기엔 놓이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판단하에 마지막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좀 발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여튼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뭔가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게 검찰 권력인데 검찰 권력의 핵심이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지금 윤석열 라인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게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을 생각을 하고 국민 일반의 어떤 법상식을 쫓는 양심적인 검사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가 되기 어렵다라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부의 충암파를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지금 친입 쿠데타를 벌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앙지검장 그리고 차장 이런 사람들이 결제 라인에 없어지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지검 전체가 무력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물론 국민들도 피해를 좀 보지만 실제 제일 윤석열 정권은 떠받치는 세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은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창원지검 일들이 증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에서도 또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코너에 계속 몰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되치게 한다 그럴까요?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아까 보면 비서실장도 몰랐고 수석들도 몰랐고 강요들도 모르고 굉장히 보안 속에서 일부 충암파는 알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충암파 정도가 알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여튼 제가 아까 말한 조선비즈에 의하면은 추경호 원로대표나 한동훈 대표도 몰랐다. 여당 지휘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게 하여튼 이런 보수 매체의 보도거든요, 지금. 지금 방금 또 속보 올라온 게 서울경찰청에서 오전 1시를 기해서 의료 비상 발령을 했네. 비상체제 돌입을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떴는데 의료 비상체제라는 게 지금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44년 만이다 보니까 의료 비상 발령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경찰이라든가 강요들이 움직일 경우 나중에 내란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 부분은 예.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례도 있잖아요. 5.18 내란죄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강요들이나 군, 경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은 내란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의료비상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규모 집단 사태나 네, 테러나 재난 등이 발생해서 네,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애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고요. 네,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추니 쿠데타 국민 상대 내란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면 무장 군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무장 군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다는 거는 내란 상태에 들어갔다, 추니 쿠데타다, 이걸 분명하게 반증해 주는 거고 증명해 주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회를 지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면 지금 한번 지금 화면에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 반만 나오는데 사진으로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안쪽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무장 군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 과거에 이런 사진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2시가 넘었으니까 4일로 접어들었는데요. 결국은 12시, 그러니까 10시 25분에 담화를 밝혔기 때문에 역사는 12.3 쿠데타라고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12.3 쿠데타. 네, 이렇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도 네,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근데 과반이 아직 못 채워졌다고 했는데 지금 과반 넘겼나요? 지금 라이브 화면 넣겠습니다. 네, 화면 넣어 주십시오.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나왔나 모르겠네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에 착석을 했고요. 예. 국회 통보 없는 계엄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저건 조금 이건 네. 이건 안 나오나요? 저희는 그게 소스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비상계엄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냥 오마이 소스를 좀 받아 그냥 네네. 네, 지금 국회 밖에 군인들이 이렇게 지금 국회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 우원식 의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계엄 해제 안건이 되겠죠? 지금 네, 그렇죠. 안건이 올라온다면, 그렇죠. 예, 예. 지금 근데 아직 안건이 안 올라온 상태라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국회 방만 비추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국회 내부, 국회 본회의장 내부를 연결해서 국회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무장 군인들이 속속 지금 국회 본 청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지금 속보로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신규 주문 접수가 제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달러 1,500원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경제 상황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체인지할 때 제가 탑드릴게요. 편하실 때 지금 체인지 하셔도 됩니다. 어떤 체? 패널 체인지. 아니요, 아니요, 그냥 계속 진행하세요. 패널 체인지 안 해도 돼요. 좋아요, 지금. 좀 더 전에. 지금 환율이 1,430원대까지 확 뛰었네요, 네. 지금. 네. 지금 환율이 치솟았다고 그러고요. 코인도 43% 빠졌었어요. 네. 아. 아까 1,500원까지 치솟았다 지금 네. 조금 내려온 모양입니다.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네. 우리 그 한국 주식시장 ETF가 지금 한 3%대 정도 급락을 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제가 한 1시간 전에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30% 폭락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43%? 예, 43%. 뭐 더 지금 빠졌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어쨌든 내일 글쎄요. 정상적으로 네. 국내 지금 그 장이 열리게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열리는데 지금 제가 그쪽에 있잖아요. 연락해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 웨이팅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열지 안지 이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지금 44년 만에 네. 44년 만에 계엄령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이런 상황이 생소하고 그냥 뭐 지금 외신을 통해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네. 벌였다라는 지금 외신들이 막 타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그 해외에서 국내에 뭐 환율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급락할 거다라는 건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네. 국내 금융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 포고령에 의해서 지금 모든 지금 그 국회 정치 활동 다음에 그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도 지금 네.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포고령에 나와 있던데 네. 그 금융시장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솔직히. 속보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를 해서 네.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 비상계엄을 막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건은 지금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바로 안건이 상정이 되겠죠. 되는데 중요한 거는 150여 명을 넘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까지는 150여 명을 넘기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150여 명을 넘겼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금융회사들도 지금 비상에 걸렸고요. 네. 비상에 걸렸고 지금 뭐 워낙 이제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지금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긴급 대책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한 상태고요. 네. 그 내일 증시가 열릴지는
그 증권사 CEO조차 네. 내일 증시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증시가 휘장이 되기를 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네. 당연히 내일 매도 주문이 쏟아질 거고 네.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폭증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주가의 어떤 그 폭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증시가 휘장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손가락이 걸리고 글씨가 귀고 소리가 네, 나서 네. 불편하셨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조차도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네.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YTN 뜬 거는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이죠. 증시 개장은 미정이다. 예, 속보를 떴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 지금 아직 연결 안 되죠. 우리는 접속이 안 되죠. 잠시만요. 자, 이거 성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고 대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저도 100% 실패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패할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수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곧바로 탄핵 절차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반드시 한동훈 대표도 국민과 함께 막아내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저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윤 대통령은 탄핵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요. 탄핵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특검 수사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전국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건 어떤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뭐 이런 야당 쪽에서 뭔가를 해서 탄핵을 의결하면 이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완전히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를 이제 떠난 떠난 겁니다. 거죠. 네, 떠난 네,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위반을 했고 네,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네. 내란죄를 지금 저지른 거고 네, 지금 그 군부의 그 이른바 충안파 네. 몇몇 장성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다수 지금 저는 군 지휘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빨리 이들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들을 체포해 가지고 네, 네.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위헌적인 그런 친위 쿠데타 기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국회 본회의장인가요? 아, 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지금 아직은 바깥이네요. 이 시각 국회. 아, 본회의장인가요? 네. 지금 내부 딜레이 7초 정도 걸립니다. 아, 네, 네, 네. 본회의장 나오면 본회의장 모습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위헌적 지금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네, 내일이면 100% 결론이 날 텐데 100% 실패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오늘 저녁에라도 지금 국회에서 바로 계엄 해제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계엄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요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거는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법상으로는. 헌법에 의하면은 네.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상계엄 네. 해제를 요구를 하면은 대통령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를 했고 지금 150여 명이 아까 146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150여 명 지금 정확한 인원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막에 뜨는 거에 보면 15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몸을 바쳐서 맞겠다. 친일 쿠데타를 네.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판가름이 저는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녁에 지금 150명 이상이 모여서 해제 요청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안건 올라온 거, 안건이 의결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내일 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탄핵 의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 단체가 민변이 있고 민주 변호사를 대한변협이 있고. 대한변협이 있고 네네. 민변은 좀 진보적이고 네. 대한변협은 성격이 어떤가요? 좀 민변보다는 보수적이죠. 민변보다는 좀 보수적이죠. 네. 대한변협이 지금 성명을 냈는데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네. 라고 지금 성명을 냈습니다. 네, 본회의가 시작이 됐네요.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하실 텐데 오후에 회의가 남았어서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인사진행자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헌법상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따르지 않을 경우는 지금 국무회의를 오늘 요건도 안 거쳤고 국회 그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할 때는 더더욱 위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막바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반드시 따라야죠. 네. 다 돌아가시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네. 이미 정상이 아니다. 네, 네. 비정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하고 더욱더 극단적인 네. 그런 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여튼 측근 중에 핵심 측근이었던 김용현 네. 충암고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경호처장을 지내고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네. 삼성 네. 육군 중장 출신이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하여튼 충암파
군 장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무슨 또 기도를 네. 할지 모른다. 이게 제일 좀 걱정이 네.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른 군 장성들도 우리가 과거에 내란죄로 처벌한 경험이 형사처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고망동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늘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군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울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는 명령에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국회에 지금 무장 군인들이 진주를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지금 유연적으로 행해지는 지금 이런 조치들에 따를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 190명이 모여가지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명백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따라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이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 네. 절차도 어긴 네. 위헌적인 성격의 비상계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좀 동조하는 네. 군 지휘관들은 내란죄의 공범인 겁니다. 내란죄를 네.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지금 군 지휘관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계엄사령관으로 네. 나선 지금 박한수 대장 네. 이 사람들 체포를 해야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알립니다라고 국회의장실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장실에서 공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계엄 해제가 무효가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네. 이건 내란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체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네. 지금 움직일 수만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체포 가능하다. 네, 대통령도 내란죄일 경우는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형사 범죄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은 이거는 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맞습니다. 주범 아닙니까? 네. 내란죄의 주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해서 네.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주체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체포 가능한 상황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날 같은데 오늘이죠. 오늘이 대단히 중요한 날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무효화가 됐고 비상계엄 자체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로 체포 가능하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곧바로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라도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부가 될 거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일 국회 상황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내일 국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특별히 지금 나온 건 아직은 없지만 내일 또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본회의 청사에 머무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국회의원들 지금 190여 명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속 내일 상황에 대비한 그런 네. 토론을 이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아까 12시쯤에 1시간 전쯤에 국회 앞에 갔을 때는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 앞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갔을 때도 한 20-30명씩 이렇게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 왔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굉장히
그 오늘 상황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한편에 뭐라 그럴까요? 잘 믿기지 않는 거고 예. 비상계엄 얘기가 여러 번 나왔긴 했지만 네. 설마 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예방주사 놓는 거다. 네. 혹시라도 그런 뜻을 품을까봐 예방주사를 놓는 거다라고 했지 네.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그 김민석 의원이 계속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당신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개명천지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네. 당신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네. 그 이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신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네, 비판 네. 세력, 네. 일반 국민들을 계속 반국가 세력으로 네. 몰면서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네.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네. 그렇게 인식을 상대로 인식을 하고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네. 리스크가 걸려 있다고 하지만은 네. 어쨌든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우리 그 야당 대표로 대법원 판결이 네.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와.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정을 완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소수 여당의 네. 소속의 지금 대통령인데 그러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네. 이렇게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대결 상대, 척결할 상대로 네.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결국 네. 이것이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그런 네. 행태로 발전한 게 아니냐. 네. 이게 김건희발 쿠데타일까요? 윤석열발 쿠데타일까요? 글쎄요. 김건희 발인지 윤석열 발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고 수석도 몰랐고 다 주위에서 몰랐다. 이게 무슨 극도의 보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뭔가 아까 담화할 때 얼굴이 좀 벌게 보였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그걸 약주를 하고 그런 어떤 이 격해진 감정 추스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아까 얼굴이 굉장히 벌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뉴스에는 네, 경례 진입 군인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야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됐는데 군이 이걸 계속해서 국회를 막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될 경우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군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비상계엄을 했는지 모르지만 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따라가지고 뭐 움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왔듯이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를 위반한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까지 가결이 된 상황에서 군이 경고망동했다가는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하여튼 그 비상계엄을 어쨌든 9월부터 민주당의 이제 김민석 의원이 군 내부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네. 받았다. 그런데 발언 좀 듣고 가면 예. 네. 이번 190명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하십시오. 국회와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북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김민석 의원이 아직 9월이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2달 반 전이었죠. 네. 2달 반 전에 제기했던 그 비상계엄이 실제로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뭐 내부 그 대통령실 내부의 참모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더라도 네. 최소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네. 일부 충안파 네. 출신 장성들하고는 예.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 김민석 의원이 계속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대변인인 정혜전 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정혜전 정혜전 대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 네. 민주당 머릿속에 계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머릿속엔 계엄이 없다. 네. 민주당이 나치와 스탈린의 선동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네. 완전히 국민을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걸 알고 정혜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조차도 생각도 못했다. 네. 비상계엄이 현실화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을 거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충안파. 충안파 장성들하고 네.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속보 올라온 걸 보면 국회 본청학 개헌군이 이제 철수 중이고 국회 그 한 7, 8 착륙했던 헬기도 일부가 다시 이륙 중이랍니다. 그리고 개헌군 국회에서 철수,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한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국회 본회의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190명만 이렇게 직결된 것으로 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빠진 걸로 보이네요. 지금 빠진 걸로 보이죠. 네. 국민의힘이 여기에 빠졌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큰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네. 국민들과 힘을 합쳐 막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네, 네.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깨트린 그런 내란죄고 쿠데타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고 국회 본회의장에 갔어야죠. 네, 가가지고 비상계엄 해제의 의견에 동참을 표를 했어야죠. 던졌어야죠. 같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90명만 재석 의원이 190명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뭐 등등 이렇게 야당만 지금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108석이니까 108석이죠, 지금 예.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 108석이니까 혹시 국민의힘 중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가세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 의원들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오늘 지금 저 국회 지금 의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 같으면 탄핵 의결까지 하고 그냥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탄핵 이게 탄핵이 지금 내란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탄핵 요건이 분명히 되거든요. 네, 그렇죠. 탄핵 요건이 되기 때문에 탄핵 의결까지 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회를 나오더라도 탄핵 의결까지 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본회의장 계속 지킬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속보로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도 국회 계엄 해제안 결의됐다. 군 공권력 행사는 이 법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예. 결국은 계엄 해제안이 결의가 됐기 때문에 군이 공권력 행사를 하게 되면 유법이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고 계엄군이 국회에서 저는 철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지금 아까 10시 25분에서 지금 1시 25분이니까 3시간도 지금 제가 안 방송 됐죠. 중인데요. 3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진압이 1차 진압이 된 거죠. 네.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이 친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이콧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 행위 거의 3시간도 되지 않아서 진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는 이 뒷수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뉴스버스 TV 독자가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빨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 헌정 질서를 현직 대통령이 파괴시킨 그런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네. 빨리 민주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모으자고 진지하게 네.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진이 내일 아침에 하여튼 방송에도 나가고 조간신문에도 네, 네. 깔려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네, 않겠냐라는 네, 맞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의견을 예,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혼란스럽죠, 그렇죠. 매우. 지금 미국, 유럽 시장에서 지금 우리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상화폐, 환율은 치솟고 있고,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질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가지고 네. 민주 헌정 질서를 예. 회복하는데 힘을 모으자. 네. 라는데 합의를 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하고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예. 밤에 해동을 해서라도 예. 내일 아침에 어떤 사태 수습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탄핵을 네, 네. 포함해서 네. 향후 그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국가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일정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빨리 국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야 이게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일 또 지금 혼란한 상황이 계속 그렇습니다. 갈 수가 있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일이고, 예.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이성을 잃은 이런 어떤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예. 커지지 않도록 이게 잘 마무리 뒷수습하는 게 지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원식 의장과 여야 그 정치권의 대표들이 오늘 밤에 만나서 수습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늘 가급적 빨리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일정을 밟아갈까요? 글쎄요. 도저히 하여튼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상계엄 네. 선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네. 도출적이고 정말 일탈적인 네. 그런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네. 어떤 태도로 국민들을 대할지 저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2시간 반 만에 지금 10시 25분에 담화 발표하고 했으니까 거의 2시간 반 만에 지금 무효됐거든요. 예. 네. 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10%대의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 72% 73%가 대통령의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도저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요. 네.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좀 굉장히 지금 네. 갈수록 지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뭐 우리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뭐 우리 뭐 무역 지표라든가 뭐 사실 경제 지표는 세계 10대 네. 10위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뭐 다음에 뭐 K-팝이니 뭐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네.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아카데미 작품상을 우리 영화가 받죠. 네. 우리 K-팝 가수들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죠.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네. 이런 국민들의 정말 자존심, 네. 국가의 위신을 짓밟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책임을 물어야 되죠. 네.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내일부터 밟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가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수습책을 논의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스케줄들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리더십을 잃었다. 더 이상 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임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로 그 남은 10%마저도 잃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많이 써왔던데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데 사실상 이제 탄핵 상태에 예. 들어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탄핵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 예. 네. 저는 그 윤 대통령 머릿속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갑자기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까?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런 선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수리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버럭 뭐 네. 자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회의 때도 뭐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제대로 솔직한 의견을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 대통령 검찰총장을 끝내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은 순간부터 계속 극단적인 극우 유튜버들한테 좀 인식이 그렇게 경도되지 않았나.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60년대 70년대라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뭐 이데올로기 근거가 반공이었기 때문에 계속 뭐 공산당 때려잡자 뭐 빨갱이 척결하자 이거 가지고 정권을 지탱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수많은 그 연설문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네.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여튼 그 구구 이념에 경도돼 왔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말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에 의해서 야당이 조정이 되고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 이제 자기의 마지막 권력 기반인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되고 중앙지검장이 이제 날아갈 그런 상황이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판도라의 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술 먹고 에이 그랬을 수 있죠. 이렇게 격한 되지 않았나. 감정이 올라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담화문 발표할 때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이제 그 44년 만에 이런 그 본인도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직자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석도 몰랐고 비서실장도 몰랐고 주변에서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오늘 있었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매주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를 있는 하는데 날인데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안 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열렸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했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국무위원이라면은 이거 오르신 생각입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이 18명인데 18명이고 그 국무회의 자리에 국무위원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뭐 비서관들 네. 뭐 그리고 이 뭐 풀기자단의 네. 기자도 들어갈 거고 사진 기자, 뭐 영상 촬영 기자들이 네. 들어갈 텐데 그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아직도 국회 지금 보면 국회 밖에 보면 아직도 모여 있네요. 지금 지금 국회 지금 저 본회의장 밖에도 지금 국회 그 보좌관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도 지금 의원들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더 이상 그 저쪽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소식 아직 지금 더 속보 들어오는 게 아직은 없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유감이라고 네, 한동훈은 그랬고 지금 국회 앞에서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했잖아요. 지금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국회를 지키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랬네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고 비상계엄 해제하고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윤석열 체포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란죄 현행범 내란죄에 해당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체포가 가능하다. 예. 거죠. 내란죄의 주범이고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중앙지검의 현행범이잖아요. 예.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행범이기 예. 때문에. 경찰에서든지 이렇게 가서 지금 체포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체포 시도를 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이 코치를 받았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해요. 예. 천공 스승이었을까요? 명태균 씨하고는 연락이 안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알고 있었을지 사전에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건희 여사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저는 전국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다 드러나겠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도 드러나고 명품백도 드러나고 불기소할 수 없는 거를 불기소해줬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앙지검장 탄핵이 돼버려요.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검찰권 자체가 무력화가 되는 거죠. 이 검찰 정권의 어떤 기반인 검찰 자체도 또 무력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결국은 기소하라는 요구 나오면 기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 버티기가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비상계엄 자체가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마지막 발악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 여사를 지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그렇죠. 행위이기도 하고 네. 결국은 그 마지막 기도가 무산이 됐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날이 밝으면은 네.
어떤 태도를 취할까? 네. 참 그게 궁금하네요. 아까 한인석 교수 정리 내용을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1981년 후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 81년에 비상계엄이 있었나요? 기억에 아닙니다. 80년입니다. 80년이죠. 80년 5.17. 네, 5.17. 5.17 쿠데타 직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러니까 44년 만에 44년이죠. 네. 44년인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81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일단 뭐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때 81년에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네. 비상계엄 요건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식의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 요건이 아까 얘기했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런 긴급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떤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사전에 국무회의에 어떤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위법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고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요구안이 지금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된 상황인데 지금 군은 철수를 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근데 국회에서 지금 바로 통보가 됐으니까 지금 안건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안건이 올라가서 해제 요구안이 결의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 입장은 아직 안 나왔다는 점. 예. 근데 자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술을 많이 네, 했으면 잘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 범죄가 성립이 된다. 아까 그 이 부분도 저희들 말씀드렸는데 한인석 교수가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이 불능케 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이 얘기도 아까 5.18 내란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예. 네, 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 소유가 성립이 된다. 이 얘기도 또 했죠. 예. 내란죄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고 탄핵 사유가 곧바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예. 예.